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25년 9급 공무원 지방제 시험 마무리 팁 관련해서 제가 조언 드릴게요. 크게 영어 과목과 이제 그 외 과목 이렇게 두 개 나누겠습니다. 영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어휘는요. 본인이 어떠한 외우고 있던 어휘 단어책은 계속 해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어휘 위주로만 계속 줄여서 보시고요. 문법은 만약에 단원별 문제와 그리고 랜덤형 문제를 다 풀었다. 이런 수험생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기본서든 요약서든 단권화한 교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한번 한 달 동안에 쭉 이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공부했는데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까먹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단원별이나 랜덤면 문제 연습이 안 된 수험생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각각 과목별로 진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수험생분들은 정리보다는 일단 적용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고 문제 옆에 출제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서 적용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교재가 한 권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때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전체적으로 기본서 요약서 단권화한 교재를 계속 보시면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유형별 독해 교재를 끝내신 분들과 아직 유형별 독해 교재를 풀고 계신 분들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 독해가 끝나신 분들은 이제 모의고사보다는 시중에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 모의고사가 상당히 지엽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연도별 기출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기출을 안 해도 어차피 독해가 10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일 1회를 푸는 겁니다. 독해뿐만 아니라 어휘, 생활영어, 문법 다 포함해서요. 특히 1순위는 일단 9급, 국가지, 지방지 그리고 예전에 좀 지역적이지만 서울시도 있고요. 그러면 2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 직렬들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실전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유형별 독해가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은 기출은 지금 하지 마시고 일단 유형별 독해 교재를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반드시 체크할 것은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 찾는 연습. 공무원 영어 독해가 그래도 수능 영어 독해에 비해서 해볼 만한 거는 지문 안에 답의 단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말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는 문제를 풀면서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지문 안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답의 단서를 체크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해 주세요. 그러면 취재자가 각각 유형별 독해별로 어떤 식으로 오답 패턴을 만드는지 알 수 있고 이런 오답 패턴을 정리를 해놓으면 수험생들이 실제 현장 갔을 때 관련 유형을 풀 때 선지, 소거법을 사용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좀 안 풀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건 다 소거하는 거죠. 그리고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 특히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를 찾을 때는 수험생의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면 안 됩니다. 취재자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선지는 아마 수험생이 주관적 생각이 강해가지고 이 선지가 맞다 생각하지 않을까. 다 오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출제자 입장에서 이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이런 문장은 특정 문장 안에 어휘나 어법이나 구문이 약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거는 문장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분석을 해줘야지 내가 약한 문장 구조를 알 수 있고 시험장 갔을 때 못 읽는 문장이 그러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독해를 사실상 가장 빨리 실력을 올리는 방법은 어휘입니다. 모르는 어휘들을 싹 다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시고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생각한 단서랑 해설에 있는 단서가 다르다고 하면은 본인의 독해 사고를 교정해 주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유형의 독해를 다 푸신 분들은 남은 기간에 연도별 기출을 풀면 되는데, 그럼 연도별 기출도 풀 때도 어휘나 생활영어 문제 풀고 나서 선지까지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면 나왔던 단어나 생활영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요. 문법은 문제 옆에 출제 포인트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독해는 제가 아래서 말했던 것처럼 이 네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해를 풀 때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독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같은 내용을 글쓴이는 여러 번 반복을 해줍니다.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또는 어떤 특정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앞뒤 문장의 문맥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어휘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에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문장과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의 중심 내용을 한번 따져보세요. 둘의 관계가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원인과 결과인지 재진술 관계인지 그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영어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외 과목.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진도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본서와 아직 기출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수험생들은 막 문제 풀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기출 분석과 그냥 기본서 단거나 작업에 약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 이걸 분석을 해보면요, 워낙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실제 20문제 중에서 저는 생각했을 때 그래도 18문제 이상은 기출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두 문제는 100점 만점 킬러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맞춰야 하는 문제들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서 기출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되신 분들은 먼저 요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을 분석할 때는 일단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맞는 선지에서는 중요 포인트와 키워드가 무엇인지, 왜냐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선지를 딱 봤을 때 본문과 선지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보고서 관련 이론이 생각나야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오답은 틀린 선지는 한정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거 오답 패턴을 우리가 체크하면은 소거법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기출에 있는 해설에서 중요한 내용을 체크를 하고 기본서나 요약서에 단거나 교재에서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특정 과목이 나는 아직 기본서 기출이 공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문제풀이보다는 일단 기본서 기출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에서 80% 이상은 어쨌든 여기서 나오니까요. 자, 두 번째는 기본서와 기출은 이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단원별 문제집이나 시행처별 기출이나 전범위 모의고사 아웃풋 연습이 안 된 과목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수험생분들은 저는 아웃풋 연습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론을 안다 하더라도 결국은 문제에서 적용을 안 해보면은 계속 새롭거든요. 계속 까먹고. 단원별 문제집에서는 우리가 단원별 문제를 풀면서 각 단원별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내가 틀린 부분을 보니까 단원별에서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를 알 수 있고, 시행처별 기출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면서 최근 기출 보니까 트렌드가 요즘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내가 기출을 앞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시행처별 기출을 풀어보니까 내 기출도 틀리는 부분이 있구나, 약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전범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점수보다는 보통 강사님들의 모의고사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점수 측정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실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실전 연습은 시행처별 기출 20문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 배분하는 연습, 국어는 뭐 20분에서 뭐 25분, 뭐 영어는 뭐 한 30분, 타 과목은 5에서 한 15분, 그리고 OMR 카드 적는 거는 뭐 한 7분에서, 그 이 중에서 어렵게 나오는 과목이 있으면 플러스 5분 정도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 말은 쉽게 나온 과목에서 5분을 빼야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시간 배분 연습도 해주시고요. 또한 과목 순서 정하기. 일단 저는 원래 순서대로 풀기를 추천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근데 만약에 국어가 내가 바로 풀기 좀 힘들다, 그런 분들은 뭐 한국사 정도는 앞에다 놓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절대 전공 과목을 먼저 놓고 국어나 영어를 언어 과목을 뒤에서 풀지는 마세요.
전공 과목을 빨리 풀고 나서 국어와 영어를 뒤에서 풀겠다. 문제는 전공 과목이 어렵게 나오면은 국어, 영어의 긴 독해 지문을 제정신으로 읽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호하는 과목 순서를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넘어가는 연습. 과목마다 뭐 100점 만점 킬러 문제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런 킬러 문제들은 어차피 나도 못 맞추지만 다른 학생들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 나온다는 거는 그 문제는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과목의 합격 컷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100점 만점 킬러 문제 나오면 내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빨리 넘어가고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국어에서 20문제 중에서 100점 만점 킬러 문제가 2문제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합격 컷은 90점 이하가 되는 거지 절대 95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아쉽게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담을 해보면은 보통 100점 만점 킬러 문제에서 틀려서 떨어졌다기보다는 그건 어차피 다 틀린 건 상관없고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는 연습. 그리고 빨리빨리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집중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소거법을 활용해주세요.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건 다 삭제를 한다. 그리고 지문 안에서 조금이라도 답의 단서라고 보이고 생각하는 것을 체크하신 다음에 선지에서 그거에 가장 가까운 선지를 고르면은 정답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어려운 해차를 풀든 쉬운 해차를 풀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하고요. 그리고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작성하는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혹시 OMR 카드를 바꾸게 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문제에 익숙해지는 연습. 그러니까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이런 연습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험장 가서 실수 줄이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이런 연습을 안 한다고 하면 시험장 가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앞에서 말했듯이 기본서 기출 공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아웃풋 연습보다는 일단 기본서 기출 분석에 포커스 맞추시고요. 자, 세 번째. 만약에 기본서 기출도 분석이 됐고 단원별 문제집, 시행처별 기출, 전보인 모의고사도 풍부하게 많이 풀어봤어요. 이런 과목은 이제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저는 단거나 교재를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거나 교재에는 우리가 이미 기본서, 기출, 단원별 문제집, 시행처별 기출, 전보인 모의고사 문제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잘 안 봐서 까먹은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아직까지 중요하지만 이해 암기가 안 된 부분을 A4 용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거 위주로만 딱 정리가 된다는 거죠. 시험장 가기 전까지 그 A4 용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4 용지를 딱 만약 전날 쫙 봤어요. 그럼 하루에도 한 과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날 봤기 때문에 시험장 갔을 때는 혹시 그 관련 부분이 나오면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단원별 문제집, 시행처별 기출, 전보인 모의고사 다 안 풀었지만 단원별 문제집과 시행처별 기출은 다 풀었어. 근데 남은 기간은 전보인 모의고사 풀면 돼요. 그런 분들은 전보인 모의고사 풀면서 남는 시간에 이런 단거나 교재 복습하면서 A4 용지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장 가기 하루 전날. 이때는 자신이 정리한 이 A4 용지 또는 어떤 뭐 기본서 단거나 교재 요거를 한번 쫙 빠르게 보는 거예요. A4 용지를 정리하신 분들은 양이 적겠죠. 모르는 거 위주로만 정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잠자기 전에 다음날 한번 시험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내일 푸는데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안 풀린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난데도 모르니까 일단 빨리 넘어가자. 그리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먼저 시뮬레이션 짜놓는 거죠. 그리고 잠은 푹 주무시고 소지품은 다 챙기시고요. 시험 당일날. 자, 시험 당일날은요. 너무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긴장합니다. 자,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실전은 모의고사처럼. 무슨 말이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실전처럼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시행착오로 빨리빨리 해서 시험장 갔을 때 시행착오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 반대로 시험 당일날은 모의고사처럼 가볍게 봐주세요.
아, 나 오늘 시험 너무 잘 봐야 돼. 실수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는 문제 내에서 실수를 줄이자. 100점 방지용 킬러 문제는 어차피 난데도 못 맞춘다. 이거는 넘어가자. 빨리 맞출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 다시 소법으로 풀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진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크게 잡고 마무리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